6장 여섯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축소 방법 중에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일부분의 속성의 부분집합만 골라내어서 전체 속성이 아니라 일부분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더 작은 크기의 데이터로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데이터 작은 속성의 그 속성을 찾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소모적 탐색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소모적 탐색 방법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전체 속성들 중에서 한 개만 사용했을 때, 두 개만 사용했을 때, 두 개도 조합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개를 사용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 속성들의 이 조합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다 따져봐서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데이터 특성이 비슷하면서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최소 개수의 속성의 집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의 가능한 조합들이 속성이 n개면 2의 n승계의 가능한 속성 조합이 있는데, 이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시도해 본다. 이 전체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시도해 본다 라고 하는 이제 단순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의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이 속성의 개수 n이 증가하면 2의 n승이기 때문에 이 지수 함수적으로 이 가능한 조합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시도해 보는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져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떤 경우든지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찾으니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속성 조합 경우의 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들을 다 해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경험적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경험적 방법은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일부분의 경우의 수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다 해보지 않아도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을, 그것도 이제 빨리 찾아내려고 한다면 뭔가 그 나름대로의 그 시도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 속성들 중에서 그래도 이 속성들이 제일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경험적 규칙, 그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 검색 공간을 축소해서, 검색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속성들의 조합들, 부분집합들, 그 조합들을 시도해보는 그 경우의 수, 그 시도해보는 경우의 수를 시도해보는 전체 공간이다, 전체 횟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도해보는 공간, 검색하는 공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들 중에서 그 경우의 수를 줄여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조합, 경우의 수를 줄여서 더 적은 횟수를 시도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속성의 부분집합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속성의 부분집합을 찾을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보이는 최선의 것으로 판단되는 그 최선의 후보들을 찾아서 그것을 그 후보대를 찾아서 시도해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을 탐욕적 방법이다, 그리디 메소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체 n개의 속성 중에서 n개의 속성 중에서 어떤 그리드 룰, 탐욕 규칙, 어떤 그리디 규칙에 따라서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속성을 하나 골라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C라는 속성이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 전체 학생들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생들의 성량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어떤 학생은 컴퓨터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뭐 게임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이제 성향들이 있을 때 도대체 이 학생들의 성향을 이 성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큰 대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소규모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산지에 사느냐 바닷가에 사느냐 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나눠질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분류를 해보고 이 지역만 가지고 이런 성향들 분류가 다 안 되겠죠. 지역 다음으로는 뭐가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그 다음으로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의 나이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별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어떤 걸 시도해 봤더니만 실제로 이 기준을 가지고 따져봤더니만 이게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요걸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시도하는 것, 이것을 탐욕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뭐 직관에 따라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계산식에 따라서 그 계산 값이 제일 높은 어떤 후보를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요걸 선택했을 때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골라서 계산을 해보고 해봤더니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리디 룰을 이용해서 하나씩 시도해보는 이런 방법을 탐욕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역적으로 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이제 목적이죠.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최적의 속성의 부분집합, 요걸 찾고자 원하는 건데 요 최적의 전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 최적이 되는 기준, 그 다음 시점에 최적이 되는 기준, 그 다음 시점에 최적이 되는 기준, 이런 식으로 지역적 최적회를 찾아서 그 지역적 최적회를 이제 찾아서 그걸 모으면 그것이
전체 글로벌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지역적 해 최적이 되는 것들을 쭉 모으면 글로벌 최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지역적인 최적인 걸 쭉 모으면 그것이 이 글로벌의 최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리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그리디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그 지역적 최적해들을 모으면 글로벌 최적해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이제 그리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요게 이제 경험적 최적화 방법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제 그 방법에서는 각각의 속성들, 각각의 차원, 각각의 속성들이 서로 독립적이다, 어떤 것이 하나를 유도해내는 혹은 중복되는 이런 것이 없이 서로 독립적이다는 가정하에서 각 속성들을 선정해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이 그 예측을 잘 하느냐, 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선정해 나갑니다. 자, 경험적 방법 중에서 또 하나 이제 그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추리라고 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 추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 분야에서 분류 문제, 이 분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분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분석 방법, 이 분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 내지는 기계학습 기법으로 널리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결정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추리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생들의 성향, 이 주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클래스 분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이제 분류를 낳게 된 이 데이터에 낳게 된 어떤 속성들, 어떤 것이 중요한 속성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디시전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추리 모양으로 이 분류들을 판단하는 이 분류들의 판단하는 그 기준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 의사결정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결정 추리를 찾게 되면 이 클래스 학생들의 이 그 클래스 분류를 낳게 됐을 때 제1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이고, 그 다음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고, 그 다음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취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분류를 낳게 된 주요 요인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 분류를 결정하는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기준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 추리를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속성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요 의사결정 추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는 이런 속성들로 축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추리를 통해서 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속성의 부분 집합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 의사결정 추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결정 추리, 이 디시전 추리를
이 가시들을, 이 디시전 추리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이런 판단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정보 이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서, 아, 정보 이득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정보 이득이 생기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분류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정보 이득이 생기는 어떤 그런 속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그 분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속성을 찾아 나가는 이런 방식의 기계학습 방법,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이제 의사결정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추리를 만들고 나면 결국 이런 그 데이터의 분류를 잘 할 수 있는 기준의 속성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결국은 그 속성의 부분집합을 골라낼 때 어느 부분집합을 골라내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추리도 이 그 속성의 부분집합을 골라서 데이터를 축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경험적 방법 중에서 이 경험적 방법의 이제 종류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디 룰을 사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선정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 그리디 룰을 사용해서 속성을 하나씩 선정해 나갈 때 전진 선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후진 제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전진 선택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개의 속성이 있는데, 이 n개 속성 중에서 어떤 그 그리디 룰에 의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일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속성을 하나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게 골라진 상태에서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그 다음 속성을 하나 찾고, 이런 식으로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예, 이런 방법으로 속성을 찾아 나가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더 이상 들어와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면, 아,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스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 나가면서 찾아 나가는 방법, 이것을 단계적 전진 선택법,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예, 속성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집합 상태에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 최적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법, 이게 이제 전진 선택 방법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후진 선택 방법, 후진 제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n개에서 의미가 제일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이 제일 없을 것 같은 걸 하나씩 빼나가는 겁니다. 아, 얘가 제일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빼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얘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제거를 했더니만 이게 제거하고 따져보니까 이게 데이터의 특성을 뭐 깨트린다, 내지는 정보 이득이 낮아진다, 이러면 이제, 아, 이게 잘못 뺐구나, 그럼 도로 집어넣고 다시 다음 걸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빼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낮은 의미 없는 속성들을 제거해 나가서 이 속성의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 이게 후진 제거 방법입니다. 이 둘을 합친 이제 결합 방법이 전진 선택 방법과 후진 선택 방법을 합친 결합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진 방법과 후진 방법을 이제 서로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내지는 섞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이제 이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 방법의 결합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그리디 방법 외에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의사결정 추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의사결정 추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의사결정 추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류 문제, 이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서 사용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 형태로 이제 이 분류 문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는데, 요게 일종의 추리 모양으로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흐름도와 유사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의사결정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추리를 통해서 속성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의사결정 추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추리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의사결정 추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사결정 추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 노드들과 이 사각형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노드들과 이제 이 노드들이 이제 가지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리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의사결정 추리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의사결정 추리는 이게 왜 추리라고 부르느냐면,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가지에 가지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세분화되어 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여기가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루트 노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지가 이제 쳐집니다. 그죠? 가지가 이렇게 쳐지어 나가고, 그럼 맨 끝에 가면 이 가지 끝에 뭐 열매가 달려 있거나 가지에 끝이 있겠죠. 그래서 요 자식들, 요 부모의 가지에 자식이 없는 요 끝에 이렇게 나타나는 요 노드를 끝 노드다. 그래서 단말 노드, 터미널 노드,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해서 단말 노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것이 이제 단말 노드. 이 단말 노드들이 뭐냐 하면,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분류들이 이 단말 노드에 나타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단말 노드들이 데이터의 클래스,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의 종류들, 이 분류 클래스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걸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얘가 컴퓨터를 좋아한다, 얘는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다. 그 다음에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얘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끝에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한 이제 분류의 종류들이 이 끝에 나타나고요. 이것을 분류하게 된 조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상위의 기준이 제일 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을 분류하게 되는 기준이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이 X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C1보다 큰 경우는 이제 이쪽 그룹, 작은 경우에는 이쪽 그룹, 이렇게 이제 분할 나눠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X1이 C1보다 작은 그룹의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X2가 C1보다 큰 그룹이고, 근데 여기가 단말 노드죠. 요 조건을 만족하면, 요 조건이 노이면 이 학생들은 이쪽 분류, 뭐 아까 예를 든 거에 따지면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 그룹,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또 다른 X2네요. 자, X1이 C1보다 큰데
x2가 c2보다 크냐. 그래서 큰 학생의 그룹은 이쪽, 작은 학생의 그룹은 이쪽. 이렇게 이제 나눠지면 학생의 그룹이 이제 이런 그룹하고 이런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이제 단말 노드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 이걸 좋아하는 학생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의 성향, 그룹, 분류를 나타낼 때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어떤 속성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학생의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그 다음 기준에 따라서 학생의 그룹이 나눠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생들의 그룹이 이제 요 클래스에 속한다, 요 클래스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것을 의사결정 추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요 루트에 있는 요 조건을 따져보고, 그 케이스에서 다시 다음 케이스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이제 그런 요 그룹을 판단하는, 분류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이 기준을 이게 추리 모양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의사결정 추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추리는 마치 이제 나무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제일 위에 한 노드 뿌리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들이 쳐지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이제 모양이다. 예, 제일 위에 이제 하나 이제 그 루트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분기가 되면, 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면 데이터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과 전체 데이터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분류가 되죠. 그 학생들이 이제 전체 학생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점점 대상이 되는 데이터 개수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아이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분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류 문제에 대한 어떤 조건, 규칙,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답으로 분류 의사결정 추리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예, 회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요 의사결정 추리는 데이터가 범주형으로 되어 있느냐 혹은 연속으로 되어 있느냐 라고 하더라도 범주형이든 연속이든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연속형의 데이터네요. 왜냐하면 여기 x1이 연속형이네요. 뭐보다 크다 작다, 이게 이제 연속형이니까 대소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형인 경우도 가능하고, 뒤에 가시게 되면 이제 범주형의 예제도 나오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범주형이든 아니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사결정 추리에는 맨 위에는 하나 루트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가 이렇게 쭉 쳐지면서 맨 끝에는 최종 그 분류의 최종 각각의 분류의 종류로 이제 최종 뭐라고 할까 판단 어떤 그 대상 거기에 이제 분류에 해당하는 그 단말 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말 노드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전체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분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의사결정 추리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뒤에 가면 한 가지 더 예가 나올 있으니까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의사결정 추리 예가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밖에 나가서 놀겠다, 플레이를 하겠다
이 데이터도 플레이를 하겠다. 이 데이터는 플레이를 안 하겠다. 이 데이터는 플레이를 안 하겠다. 이 데이터는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노는 경우,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그냥 방에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각각 설문조사를 했다 그럴까요? 조사를 쭉 했더니만 이제 그 데이터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경우와 밖에 나가서 놀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그룹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이 분류가 클래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갖는 이제 그런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클래스에 이걸 이제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들마다 이렇게 나는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 내지는 의사 결정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가서 놀겠다, 나는 나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 이런 이제 그 분류들 클래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제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 지금 이제 밖에 그 상황이 날씨가 흐리냐 혹은 청명하냐, 그 다음에 뭐 비가 오느냐, 이런 이제 바깥에 이제 날씨 상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나가서 놀 것이냐 안 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날씨 데이터가 날씨 값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이게 그 습도가 높으냐 낮으냐, 높다 낮다 뭐 이런 이제 습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강하게 분다, 약하다, 뭐 중간이다,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이렇게 되네요.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상황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로부터 사람들이 나는 놀러 나갈래, 밖에 나가서 놀래, 나는 집에 있을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도대체 이 결정을 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날씨였느냐, 습도였느냐, 바람이 있었느냐, 혹은 이 외에도 다른 속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 중에서 무엇이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요인을, 이런 의사결정, 즉 이런 클래스로 이런 클래스들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사결정 추리로 이제 표현한 거죠. 자, 이 추리로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나가서 노느냐 안 노느냐의 제일 높은 확률, 제일 높은 요인이 뭐냐면, 여기 지금 아웃룩이다 이렇게 표시해놨는데요, 아웃룩이라고 하는 속성이었어요. 여기 날씨라고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만, 아웃룩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웃룩이 맑았느냐 흐렸느냐 비가 왔느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값을 갖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아웃룩이다. 그러면 이 아웃룩 값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각각의 케이스로 이제 학생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맑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나가서 노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맑지만 습도가 너무 높으면 끈적끈적하니까 나가서 놀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다음 요인으로 습도가 높으냐
맑을 경우에는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습도가 낮을 때는, 습도가 높을 때는 70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높을 때는 70 이하군요. 70 이하다. 그럼 습도가 좀 70보다 낮다. 그러면 두 경우가 나가서 논다 이렇게 돼 있고, 나가서 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 놀러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노드는 놀러 나가는 어떤 판단 한 것들로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놀러 나가는 경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더 더 다른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가서 노는 경우, 그 다음에 맑았지만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 나가서 놀겠다. 나가서 놀지 않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나눠지면, 이 경우가 나눠지면, 그럼 또 도대체 날씨가 맑고 습도가 높은데도 나가서 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노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은 또 뭐냐? 도대체 이렇게 나가서 노는 경우 안 나가는 경우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라고 하는 요인을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안 나가서 노는 경우. 그 다음에 밖에 날씨가 흐리다. 밖에 날씨가 흐리다 그러면 나가서 노는 사람이 4명이고 나가서 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따져볼 필요가 없죠. 다 노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에 플레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비가 와도 나는 플레이 하겠다. 비가 오면 플레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엇갈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비가 오는 경우에는 나가서 노는 경우와 나가서 놀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눠지느냐 해서 다음 요인을 또 따져봅니다. 다음 요인을 따져봤는데,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경우와 불지 않는 경우, 바람이 부는 경우는 플레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가서 놀지 않는데요. 그리고 플레이 한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플레이한다. 그리고 플레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죠. 그럼 이게 이제 최종 플레이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플레이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요 요인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이 데이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데이터에 플레이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이제 결론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이 플레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 요인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요 결정, 요것을 분류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류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이 두 가지 종류의 레이블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근데 뭐를 알고 싶으냐면, 이렇게 분류가 되는, 플레이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 결정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찾고 싶은 경우,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분류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분류의 원인을 찾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이 각각의 요인들, 이 속성들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습도도 시도해보고 바람도 시도해보고 날씨도 시도해봤는데, 이것이 서로 구분되는 이런 레이블이 나오게 되는 제일 큰 요인은 날씨다, 아웃룩이다. 그래서 아웃룩이 제일 먼저 루트 노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아웃룩이 써니
oversea rain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세 가지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데 흐린 경우에는 다 플레이한다. 흐리면 플레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다음 기준을 따져볼 필요가 없고, 써니와 레인의 경우에는 플레이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섞여 있죠. 섞여 있으니까 이게 다시 그 다음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람도 따져보고 습도도 따져보고 다른 것도 따져봤는데, 따져보니까 습도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더 큰 요인이다 라고 해서 이 습도에, 죄송합니다, 이 습도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70도가 기준이다. 그래서 70보다 큰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뜨리면 데이터가 딱 어느 케이스에 속한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다음 기준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레인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로부터 이런 분류가 나오게 된 요인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 이게 분류 문제고, 이렇게 찾았더니만 결론적으로 아웃룩이 제일 결정적인 요인이고, 이 아웃룩의 케이스에서 써니인 경우에는 이게 요인이고, 레인인 경우에는 이게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들을 찾아서 결국 추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분류 문제의 이 디시전 추리는 어디 사용되느냐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왔어요. 오늘 날씨는 흐리고 습도는 얼마고 바람은 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왔어요. 그러면 오늘 나가서 놀 것이냐 안 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이 디시전 추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이 디시전 추리를 쫓아서 봐서 오늘의 날씨가 뭐냐, 그러면 어느 케이스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 기준이 윈드니까 바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람이 어떻다. 그러면 오늘은 나가서 논다 아니면 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디시전 추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디시전 추리를 찾는 이 방법을 축소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결국 어떤 데이터들을 결정하는데, 어떤 데이터의 클래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디시전 추리를 찾아보면.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은 남기고 다른 속성들은 없애서 전체 데이터를 축소하는 그런 이제 기준 속성을 찾는데 이 디시전 추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일단 디시전 추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동영상을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 디시전 추리 자체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